조국의 뻔뻔함은 어디까지 이어갈 것인가? 그리고 조국의 이중스러운 모습은 언제 끝날 것인가? 조국이 갑자기 노무현의 죽음을 몰고 온 논두렁 시계를 끄집어냈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우리는 늘 법 앞에 평등하다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누구도 법 앞에서는 예외가 없다 이런 말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외면을 하면서 죽은 권력에 대해서 수사하고 과거 권력에 대해서는 집요하게 지나치리만큼 수사를 하고 있다. 볼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정권이 실세인 윤석열 정권인데 윤석열의 장모인 최여인이 1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 나왔는데 현 실세의 장모도 감옥에서 형을 살고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였던 타이 이사제 채용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을 피의자로 적시를 하자 조국이 발끈했습니다. 문재인 가족에 대한 제2의 논두렁식의 공세가 시작될 것이다 예고를 하면서 거세게 비판을 했습니다. 먼저 조국은 왜 이 시점에서 노무현의 비극을 몰고 온 논두렁 시계를 거론했을까? 우리 모두가 사건의 진실 여부를 떠나서 논두렁 시계 사건으로 해서 노무현이 비극을 맞이했다는 것 정말 가슴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왜 이러한 일에 대해서 조국이 꺼내는 야비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 조국은 이상직과 문재인의 얽히고 설킨 이 문제에 대해서 결코 자유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당시 직책이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아주 깊숙하게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소상하게 알고 있는 조국으로서는 지금 현재 그것을 까발린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기 때문에 오리발을 내밀 수밖에 없었지요. 조국은 늘 이렇게 윤석열 정부를 공격합니다.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묵인했다면 직무유기다. 많이 들어온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늘 윤석열 정부를 공격해 왔었는데 문재인이 피의자로 적시가 되자 바로 조국은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얍삭스럽고 가증스러운 모습을 또 한 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상직 자체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 이렇게 모른다고 부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민정실에서 이상직이 부적격자다라고 판정을 내리고 이것을 수석에게 보고했다는 것이 확인이 되자 부적격은 맞다. 이렇게 시인하는 모습에서 전형적인 조국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뇌물죄에 관련된 그런 죄 아니겠습니까? 뇌물 수수 공여자는 이상직이고 뇌물 피의자는 돈을 받고 의심을 받는 사람이 문재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재인과 이상직만 연루가 됐습니까? 딸 다혜 그리고 사위였던 서씨 모두가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수사에 들어갔던 것 아니었습니까? 2018년 3월이었었죠. 이상직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미 이상직은 부적격자다라는 판정을 받을 때 아니었었습니까? 그리고 이상직이 벤처기업공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하고 3, 4개월 후에 사위인 서 씨에게 타이 이사제 전무로
항공 경험도 전혀 없는 서 씨에게 전무라는 직함을 주면서 월 800만 원 그리고 집 전셋값으로 350만 원씩을 지불했다. 이것이 생활비를 제공해 준 뇌물죄가 아니겠는가? 검찰이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은 문재인이 딸 다혜 부부를 위해서 생활비를 제공해 줬었는데 이제는 이상직이 타이 전무로 취직을 시켜줬으니 생활비를 줄 필요가 없었으니까 이 부분이 뇌물죄다. 이렇게 검찰이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기가 찰 노릇은 이상직을 모른다. 그리고 문재인의 당시 사위였던 서모 씨는 더더욱 모른다. 라고 오리발을 내밀었다는 그 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검찰 앞에서 이 점이 통할 수 있을까요? 조국 씨, 당신도 법을 전공한 사람이고 민정실에 근무했던 사람인데 민정실이 도대체 뭐 하는 곳입니까? 측근 중에 측근인 사람을 민정수석으로 앉혔을 때에는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를 하도록 만든 곳이 민정수석실 아닙니까? 그런데 아래에서는 부적격자라고 판정을 내렸는데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그리고 그에 관련된 사위를 전혀 모른다? 이것이 통할 수 있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손바닥으로 자기 얼굴 가리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하늘을 어떻게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딸의 장학금 받았을 때의 그 과정 또 아들의 시험 봤을 때 그 과정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딸이 장학금을 받을 때에 6학기 600만 원 받은 것도 뇌물죄 아니었습니까? 아들 시험 본 것 오픈북 시험이었는데 본인이 방송에 나와서 다 얘기해 놓고 나서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조국 아니었었습니까? 정말 철저하게 위선을 떨면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재명, 이준석이 조국 똑같은 통속 아니겠습니까? 민정수석실에서 조국과 반대 의견을 내게 되니까 조국의 거짓말이 들통이 나게 되고 자기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이 나게 되니까 그때서야 인정을 했던 것이 조국 아니었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이 피의자로 적시가 되면서 수사망이 좁혀오게 된다면은 1차적으로 검증을 했던 그 주역 조국으로서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국이 어제 자기 페이북에다 이렇게 자기 변명을 늘어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재인에 대해서 검찰 수사의 논리는 첫 번째, 문재인이 딸 부부의 생계비를 부담해 왔는데 사유의 이사 취업 이후 생계비 부담이 없어졌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사유가 받은 월급만큼 문재인이 이익을 본 것이다. 따라서 뇌물이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택적 과잉 범죄화가 시작됐다라고 용어 자체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글쎄요. 누가 여기에 대해서 동일하겠습니까? 조국은 이어서 나에게는 고통스럽게 낯익은 논리이다. 딸의 생계비를 부담해 왔었는데 딸의 부산대 의전원 지도교수의 결정에 따라서 장학금 6학기 600만 원 받은 것을 뇌물죄로 재판에 회부되지 않았었는가? 그런데 뇌물죄는 1, 2심에서 무죄가 나왔다라고 자기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 2심은 사실 무죄를 떠나서 청탁금지법 유죄를 인정한 바 있었지요. 권익위와 검찰은 김건희 디올백 수령 사건에 대해서 차례차례 배우자 경우 구성 요건은 있지만 처벌 규정만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종결 처분을 했는데 단지 감사의 표시라 하면서 왜 비아냥거리는 말로 종결을 했습니다. 끝을 맺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딸과 김건희 실세와는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렇게 남을 물고 늘어지는 유치하고 치졸한 방법을 여기에서도 사용하는 조국의 이중성을 볼 수가 있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이제 결론입니다. 조국 씨, 이제 보름 후면은 우리의 한가위 추석입니다. 그리고 나흘 후면은 밤이 길어지기 시작한다는 추분이 시작됩니다. 이제 낮이 짧아지고 밤이 길어집니다. 당신 10월달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 당신이 평소에 하던 말 기억나십니까? 내가 감옥에 가게 되면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책도 열심히 읽고 운동도 열심히 하겠다.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속내는 얼마나 답답하고 타들어갈까요?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래요. 당신 말처럼 감옥에 들어가서 책도 많이 보고 운동도 열심히 해서 체력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 시점에서 논두렁 시계를 꺼냈을까? 비극으로 끝났던 논두렁 시계, 옳고 그름을 떠나서 모두가 아파했던 논두렁 시계를 뇌물 사건과 연관시키고 당신의 책임은 그것이 아니죠. 직무유기나 그런 죄 아니겠습니까? 제2의 논두렁 시계를 거론했을 때에 그 속내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 얘기를 노무현이 들었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그리고 당신이 좋아했던 문재인이 이 논두렁 시계 얘기를 들었을 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저는 곰곰이 조국이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점에서 논두렁 시계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